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친명 이재명의 최측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동안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5차례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데 5번의 행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측근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가 어제 양산에서 만나서 잠시 방탄 동맹으로 잠시 5월 동주, 원래는 우나라 월나라처럼 원수인데 잠깐 같은 배를 탄 이런 방탄 범죄자 동맹을 어제 40분 동안 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담 끝나고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또는 강하게 수사에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검찰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윤석열 대통령,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안 돼, 나라가 어지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내려놓았죠. 근데 과연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오랫동안 과연 동맹 관계로 같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범죄자 동맹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재명이는 오히려 자기 살라고 문재인을 앞에 내세워서 같이 동맹자인 것처럼 하지만 자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는 5번 문재인이가 내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측에서는. 핵심 측근이니까. 이런데 과연 화학결합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측의 핵심들은, 개딸들이나 핵심들은 전부 문재인이가 우리를 5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같이 이게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5번은 말씀드리면 이때 문재인 측에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5번. 첫째는 2018년에 공직선거법 기소하고 재판. 이때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2018년에 경기도 선거법 형을 강제번식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왔고, 대법원에서 겨우 권순일이 김만배 통해서 비타오백으로 권순일한테 로비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정권이 누구 정권입니까? 그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잘 나갈 때잖아요. 얼마든지 이재명 수사 막으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얼마든지 그때는 막을 수 있죠. 지금하고 또 달라요. 그때는 문재인 촛불 정권 서슬퍼를 따닙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고. 근데 기소가 됐다? 좀 이상하죠? 근데 그때 기소를 가장 압박했던 게 행안부 장관 전해철이다. 행안부 장관인데 전해철. 지금 김동연한테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경찰을 지휘하니까 이재명이 언제 기소하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력을 했다는 거죠. 그때 문재인 측에서는 이재명이를 이거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다.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인데 김혜경이가 우리 문재인하고 문준영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해경군 김씨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혔다.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일 수도 있고요. 저도 여러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때 친문의 핵심 전해철 장관이 계속 기소에 압력을 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다고 제가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인데요. 강모 변호사인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그게 팩트가 맞을 거고, 그리고 그 팩트를 떠나서 이재명 측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2018년 19년에 문재인이가 잘 나갈 때
아무것도 아닌 내 사건을 그냥 이게 덮어도 되는데 이걸 이게 기소해가지고 내가 겨우 벌금 300 넣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 김만배하고 권순일이 없었으면 그때 내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측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하고 화해가 될 수 없다. 이게 첫째 계기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첫째 정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 이재명 측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문재인이가 내를 제거하려고 했다. 정치적으로. 이게 뭐냐면 두 번째가 2018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재명만 이제 이거 빼고 간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재명 측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이제 그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접경지대는 경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강원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기도 지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원순하고 최문순, 아니 박원순하고 최문순만 북한에 데려간 거예요. 이재명이는 빠져버린 거죠. 이거는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화영이나 이해찬 이런 이제 그 다른 루트로 나도 이게 북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쌍방울에 도움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때 대북 송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데려갔으면 그러면 굳이 쌍방울 이용해서 무리하게 북한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재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이게 그때 정치적으로 문재인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1,400만 경기도 도지사를 안 데려가고 서울시장하고 이제 강원도지사만 데려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재판 리스크로 온 거죠. 이게 두 번째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데 장면이 맞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또는 이제 이재명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언제냐? 바로 이제 2020년에 이낙연 측에서 이제 대장동을 제보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마 가장 고생한 게 대장동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쏟아졌는데, 대장동을 이제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를 시키게 한 이게 바로 이제 이낙연이죠. 이낙연. 그때 이낙연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경선할 때 이낙연 쪽에 남평호 이분이 직접 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직접 했다. 이런 이제 폭로까지 했지 않습니까? 폭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장동 수사도 이제 실제는 문재인 이낙연 측에서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문제를 이슈한 게 아닙니다. 이낙연 측의 남평호 총리실의 민정실장이죠. 민정실장. 이 사람이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경기도 지방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최초로 제보한 게 내다. 이렇게 자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남평호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당이 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장동으로 내를 완전히 죽이려 했던 게 바로 이낙연이다. 이낙연이가 친문재인 아닙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문재인 밑에서 총리에서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죽이려 했던 이런 이제 장면으로 보고 있는 거죠. 대장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 이제 대선 때입니다. 2021년 대선 때 이재명 측은 오히려 문재인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이가 재난지원금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2021년에 대선 때 이재명이가 이제 우리 전 국민 50만 원, 100만 원 좀 뿌립시다. 아니 원래 코로나 때 뿌렸으니까 한 번 더 뿌립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되는 거죠. 아니 문재인이가 돈 조금만 더 뿌려주면 뭐 0.73%인데, 근데 문재인이가 너 평소에 그렇게 돈을 잘 뿌리더니
이재명이 근데 좀 뿌리자 대선 앞두고 대선이니까 이러니까 이게 거절해버린 거. 이걸 이재명 측은 엄청나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취재해 보니까 막 근데 이를 갈더라고. 야, 대선은 이게 문재인 때문에 졌다. 그렇죠.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생각 안 하지, 자기들은. 그 뭐 윤석열이 잘해서 졌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문재인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 대선을. 원래 그래요. 상대를 잘했다고 인정하기 싫고, 그 다음에 내 잘못이라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책임을 문재인한테 떠넘긴 거예요. 문재인, 재난지원금만 좀 해줬으면 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측에서 다섯 번째는 이제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올해 총선에 문재인이가 조국 당을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문재인이가 어떻게든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국 당을 밀어줘야 된다. 아마 저도 이게 지민 비조할 때 문재인이가 아마 비례는 조국 당 찍었을 거다. 민주도 안 찍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도 문재인이가 뒤에서 조국, 그리고 이제 김부겸, 그 다음에 김동연, 그리고 이제 김경수를 조정해서 어떻게든 이게 그 이재명을 꼬꾸라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그 이재명 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섯 개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이재명의 최측근한테 들은 문재인이가 우리 이재명이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다섯 가지 장면이 있었다. 이게 첫째, 2018년에 선거법 기소를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할 때 최문순, 박원순을 데리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빼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대장동을 제보한 게 문재인의 이낙연이가 제보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대선에 패배한 것도 문재인이가 재난지원금도 안 하고 또 부동산 책임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조국 당을 문재인이가 밀었고 문재인이가 부산에 지원 요구하는 바람에 부산의 전매료가 우리가 200석도 못 얻었다. 이렇게 이재명 측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 그게 저는 팩트에 상당히 근접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문재인은 틈만함하게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문재인이가 많이 노력한 거죠. 근데 문재인도 이재명을 제거 못하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 커버린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둘 사이의 감정이 오랜 묵은 감정이 있는데 뭐 이번에 잠깐 뭐 한 40분 회담한다고 사이가 봄에 눈 녹듯이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결국 5월 동주 오래 못 갑니다. 이번에 일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방탄 때문에 일시 손잡았지만 저는 오래 못 가고 결국은 둘은 완전히 갈라져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둘 다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둘 다 공멸하는 거죠. 공멸하는 거죠. 이재명이도 이게 사법적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도 구속되고 사법적으로 날아가고 결국 둘의 결말은 비참한 최후입니다. 둘이는 이게 결국 완전하게 하나가 못 되고 갈라서 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도 개딸들이 양산에 집회라고 시위하고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는 둘은 분열해서 둘 다 공멸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앞에 다섯 가지 그 결정적 계기는 제가 직접 취재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제가 봐도 이제 그 상당히 팩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